특히나 이런 어려운 분야에서는 8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해오고 그러면서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덕트들이 그런 병원에서 쓰이고 검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앞서간 거죠. 저는 뉴욕 대학교 센터 포 데이터 사이언스와 크론 인스티튜트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조경현입니다. 지금 뉴욕대에 온 지 한 7년 정도 됐고 그 7년간 해온 연구 주제는 시작은 이제 자연어 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알고리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생명공학 쪽에 쓰이는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 그룹이 사실 저 이제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학부 다닐 때 같이 이렇게 뭐 놀고 이렇게 공부하던 친구들이죠. 예. 네, 그 창업자 그룹은 생각이 뭔가 분명히 인공지능 이게 크게 될 거고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회사를 한번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잘 쓰일 수 있는지를 보겠다였지 딱히 뭘 하겠다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서 막 다양하게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저도 옆에서 계속 같이 얘기도 하고 루닛이 이제 좀 뭔가 좀 더 임팩트 있고 그 임팩트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인공지능을 써서 이런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뭔가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런 역시 메디슨 이쪽은 사실 메디슨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때 이제 백수 의장님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이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서 뭔가 일단 잘 모르지만 되는 거를 실험을 많이 해서 된다는 걸 보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도 하고 약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이 잘 모른다는 뜻 아닌가 어떻게 이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는 이제 좀 이런 인공지능으로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쪽 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찬성하면서 그렇게 가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렸네요.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미팅하곤 합니다. 그럼 이제 미팅할 때 루닛에서 뭐가 어떻게 루닛이 하고 있는지도 저한테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문제를 풀다 보면 루닛에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연구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좀 더 다른 다양한 그 의견을 좀 듣고 혹시 새로운 방법이 있나 그런 거를 저랑 같이 디스커션을 하죠. 일단 다이그노시스 문제가 있고요. 과연 병이 있는지, 병이 무엇인지 자체를 디파인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최대한 일찍 다이그노스를 하고 싶은데 일찍 다이그노스를 하는 건 점점 더더욱 힘들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다이그노시스는 심통이 나오기 전에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일찍 잘 다이그노스를 할 수 있으면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트리트먼트인데요. 이제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가 지금은 이제 각종 이제 그런 의사협회나 각종 협회 같은 데서 이제 계속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걸 했을 때 보편적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어떻게 보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사실 개개인 환자들한테 과연 딱 맞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리트먼트 플랜을 더 잘 짜고 좀 퍼스널라이즈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루닛에서 하는 알고리즘들이 잘 되면은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크죠. 또 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리소스 알로케이션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사실 헬스케어라는 게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커스트가 많이 큰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문제가 이제 말 그대로 부자들은 더 오래 살고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인공지능이나 기계 학습적인 방법론을 써가지고 좀 더 에퀴리가 높아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모든 분야를 다 이 헬스케어의 모든 분야를 다 그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이 루닛의 가장 큰 강점은 팀인 것 같습니다. 팀. 어떻게 보자면은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문제를 푸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대해서 거기서 이노베이트를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어려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느냐. 왜냐면 기존에 남들이 풀어놓은 거나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루닛은 한 진짜 8년 전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쌓아진 이런 노하우라는 게 그냥 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새로운 문제, 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이노베이트를 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팀을 만든 것 자체가 루닛의 진짜 큰 그 자산 아닌가 싶고요. 다른 특히나 이런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 하다 보면은 당장 이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레베뉴도 좀 생기고 그래야 좀 펀드레이징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정작 미래의 문제를 풀 만한 역량을 쌓기가 못 쌓는 경우가 많은데 루닛은 꾸준히 진짜 8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논문도 쓰고 그 논문이 당장 프로덕트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미래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 그 능력, 이 역량을 쌓고 있는 거죠. 네. 그거를 하는 스타트업이 별로 많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루닛은 계속 그걸 해왔고 잘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래에 더 어려운 문제를 누가 더 빨리 더 잘 풀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는 루닛이 많이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잘한 거는 의사들을 뽑았죠. 네. 사실 이게 이런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할 때를 많이 보면은 주위에 그런 회사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 인공지능 이런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는데 실제 문제를 어떤 문제를 푸는지 잘 모르고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루닛은 실제로 병원과 굉장히 가까이 하고 의사들도 직접 뽑고 그리고 사실 의사 뽑는 게 스타트업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의사들한테 뭐 컴펜세이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의사들은 보통 전 세계 어디든 굉장히 그 좀 스테이블한 그 커리어가 개런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같은 데서 진짜 뭔가 이 미션을 컨빈싱한 미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한 거죠. 저도 기억나는 게 뭐 2014년, 15년 그때 또 한번 쫙 그런 그 스타트업 붐이 있어가지고 그런 딥러닝 했다 하면 다 스타트업 만들고 하던 시기가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했던 스타트업 중에서 특히나 이런 메디컬 이미징, 메디슨 쪽으로 한 데가 뭐 셀 수 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데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뭐 1년, 2년, 3년 하다가 이제 어콰이어 되거나 그냥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특히나 메디슨 쪽은 더더욱 힘들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레스가 진짜 프로그레스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한번 레베뉴가 나올 때까지 이제 왜냐면 어프루벌 문제나 레귤레이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문제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풀기 위한 이걸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 하루 아침에 그냥 알고리즘 한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연구를 하고 몇 년간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몇 년간 검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없어졌죠. 예, 남아있는 게 근데 언제나 이게 남아있는 회사들이 잘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이런 어려운 분야에서는 8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해오고 그러면서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덕트들이 그런 병원에서 쓰이고 검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